친딸을 복수의 도구로 점점점. 야, 이게 말이죠.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초 인천에서 한 여성이 8살짜리 친딸을 살해하고 일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올해 1월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스로 여러 번 저희가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딸이 출생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건,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인천에서 8살짜리 딸을 살해했습니다. 여성이요. 아이 엄마가 살해했는데 지식시켰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일단은 살해를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신고했어요. 신고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는데요. 출동해서 집을 보니까 여성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 구조를 해서 병원에 옮겼고 일단 목숨을 건져서 아이 엄마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이 사건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과 같이 아이를 낳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자신의 딸이 숨졌다. 그것도 일주일이나 지나서 신고가 돼서 알려졌다는 사실을 듣고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묻다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 남성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 엄마한테 살해당한 8살짜리 딸 아이가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아이는 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진단서에 무명녀라고 이름이 없었으니까 야, 진짜 그래가지고 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이름도 없이 이 세상을 살다 간 아이가 됐는데 이런 문제점, 이게 사실 의료기관에서 이제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보하는 이 법안이 아직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모에게만 출생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뭐 과태료 처분 상당히 가볍게 조치되고만 해서 하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경우에도 이 40대 여성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여성이 원래 살고 있던 남편, 법적인 남편이 있고 이 함께 살고 있던 동거 남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동거 남성의 딸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남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려면은 이혼을 안 했다 보니까.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그 법적인 남편의 딸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꽤 8년씩이나 이제 거부를 하면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숨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 통지도 안 되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당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인천지검과 그리고 인천시 미추홀구가 이 아이를 사실 출생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친모, 이 여성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출생 신고를 했고 물론 숨진 상태에서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곧바로 하루 뒤에 사망 신고를 해서 결국에는 이 법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다 간 아이가 됐습니다. 참 이게 출생 신고 바로 다음 날 사망 신고를 했다는 건데 왜 죽인 겁니까 이게? 출생신고 문제가 하나 얽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면 별거했거든요. 마지막에는 별거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동거하던 남성과도 별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딸을 살해해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의 변호인도 전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동거하고 있는 남성이 돈을 벌어다 주질 않아요. 생활비를 주지 않다 보니까 이 동거남이 가장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끔 막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던 이 딸아이를 본인이 이제 살해해서 그 동거남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동거남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었던 건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여성의 7살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심리분석을 하면서 면담을 해봤더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상처를 주고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주기 위한 어떤 처벌의 목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더 그 깊이 있는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약자를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다 또 이게 처벌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딸을 살해한 후에 동거남한테 또 이런저런 맞고 또 거짓말을 했다면서요. 이 동거남과 이 딸아이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거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본인의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 동거남에게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시체를 방치하면서도 아이를 친척 집에 보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동거남이 와서 직접 집에 와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서 딸 살해 사실을 완전히 숨겼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상 본인 남편의 아이로 등록하는 것도 싫어서 또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복수의 일환. 이게 사실 범행 동기로 저희가 납득하기 거의 불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에 상응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고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징역 30년 선고를 했는데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재판부 판단 구형을 했군요. 자, 그러면은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를 했습니까? 일단 당연히 유죄 판단이 당연하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30년 구형에 25년 네, 선고. 구형은 이제 검찰의 의견이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이제 징역 25년이 적정하다고 보고 선고를 했는데 일단 오랜 시간 동안 8년 넘게 이 아이 출생 신고를 하자라는 이 동거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따로 살고 있는 법적인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거를 해서 미뤘기 때문에 이 딸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거 남성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이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이 숨진 아이의 친부 역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해서 이 재판을 선고를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지난주에 이 정인이 양모가 무기징역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그 내용만 놓고 보자면 저 엄마도 정인이 양모 못지않은 정말 악랄함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형량은 적어요. 저 생각하고 똑같으시네요. 제가 지금 정인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재판부의 판단을 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안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분노 지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저도 조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인이 사건하고 이번 사건을 비교할 때 어떤 사건이 더 죄질이 안 좋다, 뭐 이건 좀 낫다 판단할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솔직히 어찌 보면 못지 더 않아요, 심하다고 정말. 생각할 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론과는 법원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법원은 말 그대로 양형 기준에 따라서 법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과연 진짜 이번 사건도 정인이 사건처럼 정말 많은 뭐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분노했더라면 과연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